네, 안녕하세요. 채널 안다 모른다의 액세스 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조폭은 조폭다워야 되고, 사학가는 사학가다워야 되고, 그것 다울 때 그 일이 행복하고 그 일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암의 사학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암의 사학과 다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주영 회장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처럼 굉장히 저절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거고, 과감할 수 있을 거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사업이란 분야에서는 훨씬 높은 성과를 낼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의 비즈니스를 많은 분들이 선택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솔직히 안 되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시간이 걸릴까? 이 걸리는 시간만큼, 이 속도만큼 정체성의 변화 속도다. 정체성이 변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체성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원적인 사업 성공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의 변화라는 게 쉬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만들어 온 건데 그게 어떻게 순식간에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의 변화는 굉장히 승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고른 영상은 실질적인 우리들의 오너죠. 덕티브스 회장님의 여러 영문판 영상을 뒤지다가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리치의 가문, 그러니까 그 집안의 정신이 2세대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들이 조금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가 형성해야 될 정체성, 특히 초기 사업자들의 정체성 형성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과정에도 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신다 그러면,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영어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AI도 쓰고 번역 프로그램도 돌리고 해가지고 어렵게 만든 영상이니까 끝까지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참 좋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2009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제주도에 초청을 받았는데, 두 번째 날 저녁에 페어럴 파티를 갖다가, 한국관에서 했었습니다. 약식으로. 그 한국관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깜짝 쇼처럼 덕티브스 회장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정말 감동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날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거대 기업의 CEO잖아요. 근데 그분의 소탈함, 전혀 그건 가식일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표정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한국식으로 이 소주잔을 다 들고 다니면서 저희들하고 일일이 건배도 한국식으로 건배도 하고 같이 소주도 마시고 덕담을 나누고 하는 그 소탈한 모습에서 어떤 굉장한 어떤 감명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그날 제가 느꼈던 그런 종류의 어떤 느낌, 그걸 갖다가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느껴보시길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 50년 전 그의 아버지와 친구는 자신들의 집에서 소규모 건강보충제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 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민간 기업 중 하나이며 세계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아메이의 대표이자 공동 CEO인 덕 디보스가 이번 주의 주인공입니다. 웨인 스테이트 대학교와 디트로이트 공공 텔레비전 미드타운 디트로이트 스튜디오에서 학생들과 함께 리더스 온 리더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레리 포브스입니다. 덕 디보스는 약 1만 명의 주민이 사는 타운십에 본사를 둔 채 300만 명의 독립사업가를 통해 판매를 하고 1만 4천 명의 전 세계 직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제이 베넨델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들이 시작했을 때 어떠했고 회사 초기에 대해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모두 미시간주 에이다의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을 위한 행사나 크리스마스 이벤트, 마을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가족들과 많은 아메이 사업가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제이는 그들을 대접하고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일의 일부가 되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연구했을 때 아메이는 그들의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몇 차례 실패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는 꽤 흔한 일입니다. 현재의 포드모터는 헨리 포드의 회사입니다. 이건 헨리 포드의 네 번째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적 결정론의 전체 개념입니다. 즉, 올바른 것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탐색하고 전진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런 게 창업하는 리더들에게서 보여지는 일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제이는 항상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첫 사업은 비행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들 자신들이 비행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남미로 가고 싶어서 보트를 샀지만 쿠바 해안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다른 사업들이 있었고 그 후에 뉴트리라이트를 시작하고 또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일정한 집중력과 추진력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느낀 사업을 찾았습니다. 창업 파트너들에 대한 영어를 보면 보통 많은 고함 소리와 논쟁, 커피컵을 던지는 행동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초기에 제이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기억하나요? 그들은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둘 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그들은 함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이가 아버지 리치에게 쓴 편지 중 하나에서 리치, 언젠가 이 전쟁은 끝날 것이고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스스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꿈을 향해 계속 노력하면서 그들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고 손가락을 가리키며 내가 말했잖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였지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팀의 작동 원리에 대한 연구 사례 같네요. 저희 가족과 베넨델 가족은 모두 이런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잘못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와 제이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시간을 빠르게 돌려 오늘에 이르면 당신은 창립자 중 한 명의 아들이고 당신은 공동 CEO 및 회장이며 또 다른 공동 CEO의 회장은 또 다른 창립자의 아들입니다. 이런 일관된 가족 소유와 리더십의 이점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요? 당신은 저절로 좋은 고정된 분할 지분을 얻게 되는데 새로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보통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오니까요. 그럼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와 스티브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가치 기반을 공유하고 있어서 우리의 파트너십에서는 노출된다는 느낌 없이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만약 제가 물어볼 게 있다면 안전하게 상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최고의 사람들을 얻고 싶고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들의 길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도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들이 개발하고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우리 사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불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들이 자신 속에서 그것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메이 방식과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일에 뛰어들었는지, 우리의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만약 가치 충돌 문제가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일관성은 있지만 그냥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퍼듀 대학에서 비즈니스 학위를 받았고 유명한 축구팀의 쿼터백 중 한 명이 되어 약간의 리더십 경험을 쌓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유명한 비즈니스 리더라고 해서 그때 필드에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전업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나갔나요? 당신의 디보스라는 성 때문에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땠나요? 당연히 그들과 당신은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테지만고 그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앞서 말했듯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사업 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을 제가 거기서 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들도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즉, 리치의 아들이라는 것이 회사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들은 저를 친구로, 동료로 대하고 제가 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제가 가진 아이디어를 팀에 가져다 주거나 그 역할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들은 저를 받아들였고 저를 격려했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정말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내 커리어 동안 함께 일했던 많은 동료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경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저는 어렸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저와 공유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회사의 초기에 대해 조금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회사인지, 사업이 무엇인지, 알티코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해주세요. 회사는 계속해서 아메이 사업이며 그것이 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업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80여 개국과 지역에서 450여 개의 제품과 수백만 명의 독립적인 사업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비즈니스의 범위는 실제로 전 세계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독특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단지 몇 개의 국제 계열사가 있는 미국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외부에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시장이며 우리에게 좋은 시장이지만 외부 시장은 그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의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 다단계 직접 마케팅이라는 것이 조금 독특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직접 판매 개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판매하여 소매 마진을 얻음으로써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 마법은 여러분이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이끌 수 있는 비즈니스 팀을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돈을 벌도록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커미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시간, 재능, 그리고 리더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벌도록 돕는 것을 통해 당신은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기반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몇 분 전에 회사가 굉장히 글로벌하다고 언급했는데 수입의 90%가 해외 시장에서 나옵니다. 스티브는 얼마 전에 국제적인 회사에서 다문화적인 회사로 변화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두 용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가 나오나요?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서 국제적인 회사는 미국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다른 시장에 깃발을 꽂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계 각지로 확장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같은 제품을 가져다가 여기에 저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나름 괜찮게 작동했지만 우리가 글로벌하게 되었을 때 발견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시장 자체에 훌륭한 경영진과 ABO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 줍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1리터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패키지를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시장에서 작동하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도시, 모든 지방에 법규상 실제적인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런 실제적인 거점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포들을 만들었고 우리 사업가들이 그것을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고객들과 잠재 고객들을 데려올 수 있었고 그들은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자신감으로 브랜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세계 시장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하고 싶은 것은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90년 후반과 2000년 초반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진보된 장소였습니다. 아메이사의 출판물에서 읽은 수치에 따르면 오늘날 매출의 90%는 미국 외부에서 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30%였습니다. 그 성장은 무엇 때문인가요? 아메이에서 판매하는 제품 때문인가요?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무엇인가가 매력적이라서인가요? 저는 둘 다 조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경제체계 또는 심지어 개발된 경제체계의 세그먼트의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 자신을 연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그먼트들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매우 개발된 경제체였지만 그곳의 전통은 사무직 남성과 주부였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그들이 기여하고 싶어하는 많은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사업 기회를 수입을 창출하고 충족감을 얻고 그들이 원하는 생산적인 미래를 향해 재능과 노력을 적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개발된 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개발 중인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공교육 수준이나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땀에 의한 공평성입니다. 그들은 시작할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그들에게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시작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거나 아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정 동안 학습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은 즉시 제품 라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데는 단지 여러분의 노력이면 됩니다. 해외 시장의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지금 미국에서 브랜드를 재소개하고 브랜드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드라이브 중입니다.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기 홈마켓에서 브랜드를 재소개하는 경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재미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리적으로 정말 넓어졌지만 깊게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세계 곳곳을 이동하는 과정에 일부 시장과의 연결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3개나 4개의 시장을 론칭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졌고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타임아웃. 이제 세계 인구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깊게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장을 이끌어야 하고 우리의 브랜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ABO들과 함께 학습을 강화하여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시장에서 인식과 평판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기 시작한 일부 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기에 이것을 모든 시장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봅시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면 충분히 강해져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방어와 공격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의 훌륭한 예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50년 이상 있었고 오늘날의 사업도 매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이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미디어에는 귀하의 독립사업가들이 미심쩍은 사업 방식이나 문제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에 대한 몇 가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회사의 공동 CEO로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독립사업 소유주들이 그들의 시장에서 그들의 고객들과 함께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규정된 과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나요? 물론 그것은 리더십이며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앞서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한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들을 지원할 것이고 그들에게 경계가 어디인지 말해줍니다. 이것은 허용되고 저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일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모든 사람을 훈련시켜 그곳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나가서 그것을 직접 시도해봅니다. 우리의 브랜딩 캠페인 아메이를 다시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큰 일 중 하나는 우리가 아메이 브랜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업팀에게 예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말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제품 뉴트라라이트 브랜드나 아티스트리 브랜드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시장으로 나가서 메시지를 확립합니다. 그들이 그것과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앞서가고 리더가 되기 위한 것이지 단지 규칙과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견한 일부일지라도 우리가 메시지를 제공하고 모두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면 모두가 말합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하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식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돌아와서 아메이의 대표이자 공동 CEO인 덕 디보스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리더스 온 리더십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메이의 대표이자 공동 CEO인 덕 디보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약 50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그것은 놀랄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성공에 장단점이 있나요? 네. 절대적인 장점은 성공적이었다는 것과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명확한 단점은 우리가 이룬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일이 진행되게 두고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투자가 잘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한 것은 과거의 강점과 배움을 가져가면서도 미래에 더 나아지려는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붙잡고 있기만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일이 느려지고 그러다가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위험 중 하나는 우리는 성공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변화를 만들어낼까봐 두려워하고 그들은 과정을 망칠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럼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브와 제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고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로부터 배우고 실수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북이처럼 껍질 속에 숨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변하고 있고 만약 우리가 꼼짝 못하고 과거에 성공했던 것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런 활동은 우리가 미래에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을 낮출 겁니다. 우리의 의무는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무엇으로 될 것인지 결정한 후에 어떻게 그것을 전개해 나갈까요? 14억 명의 직원들과 300만 명의 독립적인 사업주들의 관성을 깨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팀과 함께 계속해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계속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속 명확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관성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고 그중 몇몇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몇몇이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면 우리는 또 다른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또다시 좋은 아이디어는 뭘까?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는 뭘까? 우리는 또 몇 걸음 뒤로 갈 것이고 몇몇 실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은 회사의 창립자인 몇몇 매우 성공적인 리더들의 그림자 안에서 이끌고 있죠. 맞나요? 하지만 그들은 창업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9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했던 차업자의 기술들은 무엇이었나요? 그것들은 같은 기술인데 지금처럼 훨씬 더 성숙하고 글로벌화된 리더십과 호환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럼요. 저는 그런 기술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낙관적이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어야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업무에 전념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제이드가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스티브와 저는 같은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비즈니스는 커졌고 추가로 우리는 아이디어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도모하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아야 했던 요소였고 훌륭한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을 만났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업무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런 조합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기술에 대해 다른 비교를 해봅시다. 당신은 90억 달러 규모의 사유기업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같은 90억 달러 규모의 공개기업의 CEO와 비교했을 때 당신의 리더십 관점과 리더십 시야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요한 차이점은 장기적인 관점인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분석가나 공개 시장에 설명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가족들은 장기적으로 투자 의지가 있고 위험도 감수하려 하며 우리의 전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기별 수익이나 1, 2페니의 주가 상승 그런 것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원들과 특히 우리 아버들처럼 헌신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 헌신하고 있고 5년 후, 10년 후 시장의 변화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것에 대해 시간을 보내야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회사들은 다음 5주, 10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널리스트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고 이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업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그 모델을 매우 잘 관리하고 잘 맞기도 하지만 그것은 큰 도전입니다. 당신의 리더십 특성 중 하나는 신앙, 경제 발전, 일반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개적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개인적 가치관이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무엇인가요? 말하자면 규정에 의해 제한된 순이익이 모든 것을 주도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 사람이고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자산은 사람, 그러니까 ABO들, 우리 직원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비즈니스는 단지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무 성과가 필요하고 재무 분석을 해야 하며 앞서 말했듯이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다른 모든 블로킹과 태클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믿고 가치 체계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 20대, 30대가 그것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일자리가 아닌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분기나 1년 동안의 재무적인 성과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취미 중 하나는 당신의 보트 윙캐스트를 조정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시카고 메리카나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가정적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내일 당신이 깨어나면 더 이상 아메이의 CEO와 대표가 아니라 당신의 경주 보트를 만든 회사의 CEO와 대표라고 가정해 봅시다. 고급, 고기술 맞춤형 경주 보트를 제작하는 회사를 이끄는 데 있어서 다이렉트 마케팅 소비재 판매에서 얻은 리더십과 통찰력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먼저 몇 가지가 시작될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여전히 열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장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항해나 경주를 하고 있는지. 셋째, 최고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아메이의 연구개발 시설은 항공회사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할 때와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고 한 비즈니스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전파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더스 앤 리더십 에디션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봐요.